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소속의 김용환입니다. 우선 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웨비나 기회를 주신 이러한 브릭 관계자 여러분들과 모여주신 청중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큰 틀에서 이 제목과 같이 오가넬 퀄리티 컨트롤 기전 중 프록시점에 대한 셀렉티브 오토페이지인 팩소파지 신규 조절 인자 및 기전 발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부제로는 사전에 제가 공지된 대로 팩스원 결핍 상황에서 유도되는 이런 팩소파지 신규 조절 축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프록시존과 이러한 팩소파지에 대해서 다들 생소하실 것을 감안해서 이번 발표에서는 주로 이러한 그 우측 상단에 인트로덕션을 보셨을 때 오가넬 퀄리티 컨트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퀄리티 컨트롤 기전 중에서 과연 이런 팩소파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브로드한 내용을 주요로 해서 아래 3번 파트부터 이렇게 본 연구에 대한 이런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 다들 아시듯이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한 이러한 심장과 그리고 전체적인 신체 컨트롤을 담당하는 이런 뇌와 같은 이런 오간 등의 즉 장기가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기본 단위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세포 수준에서 이렇듯 장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들을 이런 오가넬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상단에 어원으로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라틴어에서 기원한 이런 오가눔, 즉 올간 또는 툴의 개념과 함께 전미사로서 자금의 이러한 어미를 지니는 엘라의 합성어로서 이제 오가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서브셀러 오가넬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왈과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는 프로틴 폴딩 및 이런 에너지 생산을 포함해서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이러한 프록시좀은 리피드 메타볼리즘과 그리고 ROS와 관련된 리독스 메타볼리즘에 대한 조절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리스트 이외에도 뉴클레어스 그리고 프라이머리 실리아 등 다양한 서브셀러 오가넬들이 역시 존재하고 개별적인 펑션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오가넬들의 개별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다양한 디지즈의 패소제네시스와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연구가 진행된 만큼 상대적으로 뉴로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 즉 퇴행성 뇌질환과 이러한 캔서, 암을 포함해서 각 오가넬들의 디스펑셔널 메인 피노타입으로 하는 특징적인 이런 디스오더가 발병하게 됩니다. 위 두 디지즈의 경우에는 다양한 오가넬의 오버랩해서 디스펑션에 따른 패소제네시스가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페록시좀의 경우에는 페록시좀 포커스를 맞췄을 때 어번던스 및 디스펑션에 따른 페록시좀 바이오제네시스 디스오더라고 하는 특징적인 질환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듯 이제 세포 측면에서 이런 오가넬의 기능과 그리고 양적 측면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오가넬별로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통적으로는 다양한 스트레스 시그널에 의해서 이제 오가넬이 손상되거나 항상성이 무너졌을 때 이런 선택적인 데그라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제거하고, 또한 이제 반대되는 바이오제네시스를 통해서 다시 합성하는 과정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오가넬 퀄리티 컨트롤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는 곧 전체 셀룰라 호메오스테이시스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듯이 오가넬 퀄리티 컨트롤에 있어서 이제 저는 데그라데이션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세포 내 불필요한 컴포넌트 및 오가넬을 제거함을 통해서 이런 최종적으로 에너지 리사이클에 관여하는 오토페이지 기전 연구는 좌측에 2016년 일본의 요시노리 요스미 교수님께서 오토페이지 연구를 바탕으로 노벨 생리학상 단독 수상을 하셨던 것과 함께 다양한 테크닉의 이런 확장으로 인해서 이후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오토페이지의 경우 크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 카고에 대한 셀렉티비티 없이 벌키하게 작용하는 논 셀렉티브 오토페이지 그리고 데미지드 오가넬을 비롯한 스페시픽한 타겟을 셀렉티브하게 제거시키는 셀렉티브 오토페이지 기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데미지드 오가넬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오가넬 셀렉티브 오토페이지는 소기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타입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ER을 타겟하는 ER파지와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를 선택적으로 타겟하는 마이토파지가 대표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에 대한 보고가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타입들 중에서 프록시엄 셀렉티브 오토페이지인 팩소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청중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점으로서 왜 하필 이 연구자는 프록시엄을 타겟하고 연구를 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이제 기존의 마이토콘드리아, 잘 연구된 마이토콘드리아의 경우에는 에너지 생성과 더불어서 다양한 대사 과정에 관여한다라는 점이 보고되었었고, 독특하게도 최근에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프록시종과 마이토콘드리아가 상호작용, 함으로써 더불어 일부 유사한 기능을 공유한다라는 점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측에 이러한 좀 좀 참고를 했을 때 리피드 베타 옥시데이션 메타볼리즘과 그리고 ROS 트래피킹에 있어가지고 좌측에 좀 역시 같이 공유했을 때 테더를 통해 인터플레이한다라는 연구가 작년 사이언스에 발표가 되었고 바이오제네시스 및 ROS 메타볼리즘에 있어서 유사하거나 또한 연계된 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두 오가넬 모두 셀룰라 호메오스테이시스에 있어서 키 오가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동향에 따르면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와 프록시옴,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페이지에 관한 논문은 약 30만 편 이렇게 정도가 발표가 되었지만 똑같이 중요한 오가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록시종과 팩소파지에 관한 연구는 약 6만 편에 그치는 실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록시종의 연구 확정을 위해 해당 오가넬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좌측에 이러한 그림을 참고했을 때 프록시움은 주요하게 이제 상단의 베리롱체인 페리시드에 대한 베라옥시데이션에 관여하고 이 과정 중에서 ROS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ROS는 하단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카탈레이즈를 통해서 스캐빈징되고 결과적으로 리독스 메타볼리즘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레시드 그리고 플라스마 로젠 합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프록시움의 기능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록시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록시멀 프로테인들이 관여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측 상단과 같이 프록시존 바이오제네시스 팩터인 이런 팩스 프로테인들이 주로 관여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팩스 프로테인들을 코딩하는 팩스 진들의 지네틱 뮤테이션으로 인해서 프록시존의 양적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제대로 프록시존 기능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하단에 제가 명시했듯이 대표적 프록시존 질환인 프록시존 바이오제네시스 디스오더 또 다른 용어로서 이제 제레거 스펙트럼 신드롬이라는 이런 병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 기준으로서 이러한 팩스 16개가량의 팩스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바와 같이 팩스1의 뮤테이션 또는 소실이 이제 원인으로 하는 비율이 약 59%에서 65% 이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렇듯 이제 제레거 스펙트럼 신드롬은 단어 그대로 증상의 시비어리티에 따라 가지고 하단의 그림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되고 이제 좌측의 제레거 신드롬의 경우에는 이런 디벨롭먼탈 딜레이를 포함한 가장 시비어한 심틈을 보이면서 우측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시비어한 군의 경우 생후 이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되게 심각한 표현형으로 하고 있고 마일드해질수록 이제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뉴럴 디벨롭먼트 딜레이 및 모터 디펙트 등을 동반한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항에 따라서 이제 팩스1이라는 프록신에 초점을 맞췄을 때 팩스1은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1283개 아미노애시드의 사이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메인리한 제너럴 펑션으로서는 AAA, ATPase 컴플렉스로서 프록션 바이오제네시스에 관여하게 됩니다. 팩스1의 기능을 우선 자세히 알기 위해서 아래 간단한 프록션 바이오제네시스 과정을 참조했을 때 우선 프록션 자체의 DNA가 없기 때문에 사이토졸 상에서 이제 프로테인 합성이 완료가 된 프록션 매트릭스 프로테인의 C 터미널에 존재하는 프록시멀 타겟팅 시그널이라고 하는 PTS를 칼골 리셉터 역할을 하는 해당되는 팩스5 프로테인이 인식해서 프록시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프록시옴 멤브레인상의 팩스13 그리고 14 다킹 컴플렉스에 결합을 하고 나서 이후에 운반된 이러한 칼골 프로테인들이 이렇게 프록시옴의 매트릭스 내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에 막에 다킹된 이러한 팩스5가 이제 팩스2, 10, 12라는 이스릴 라이게이스 컴플렉스에 의해서 모노유피티네이션이 되고 이는 곧 팩스5가 곧 사이토솔로 다시 익스트랙션하라는 리사이클링 신호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팩스1을 포함한 AAA, ATPase 컴플렉스에 의해서 이런 모노유피티네이티드 팩스5가 ATP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사이토솔, 모식도와 같이 사이토솔로 익스트랙션 되고 이후 팩스5는 재사용되는 사이클을 이렇게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측에 하단에 보았을 때 팩스1을 포함한 ATPase 컴플렉스가 디플리션 될 경우에 이런 모노유비키티네이티드 팩스5는 프록시멀 멤브레인 이렇게 상에 어큐뮬레이션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팩소파지 리셉터에 의해서 인식이 됨을 통해 팩소파지를 통해 라이소좀 디펜던트하게 데그라데이션 되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팩스1의 뮤테이션 및 결손을 원인으로 하는 이런 프록션 바이오제네시스 디스오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제
치우쳐가지고 바이오제네시스의 문제에 의해 펑셔널한 이런 프록시움 형성 저하가 원인일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었지만은 이렇게 우측의 논문과 같이 2017년 이후부터 이런 팩스원 디플리션에 의해 과도한 팩소 빠지가 이제 반대로 발생함을 통해서 프록시움 수가 다량 감소되어 있는 것이 반대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점으로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측을 다시 참고했을 때 팩스원을 포함한 이러한 AAA, ATPase 컴플렉스의 결함이 PBD 중에서 약 65%의 비율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되고 이는 팩소제네시스에 있어가지고 프록시움 바이오제네시스뿐 아니라 이제 팩소빠지 역시 원인이 된다라는 주장이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는 이제 팩소1 디플리션 메디에이티드 페록시움 로스와 또 그리고 바이오제네시스가 아닌 팩소빠지 기전사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메인리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수행했습니다. 자, 우선 팩소빠지의 경우 간단하게 다양한 스트레스 시그널에 의해서 이렇게 인듀스될 수 있다라고 기존에 알려져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이렇게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컨디션상에서 ATM 카이네이스가 관여하는 팩소빠지를 비롯해서 이런 스타베이션 컨디션에서 하이폭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적 조건에서 팩소빠지가 유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 팩소빠지 메커니즘에 있어서 유비키틴을 인식하여 이렇듯이 이제 오토페고솜에 의해서 프록시움이 시퀘스트레이션 이렇게 될 수 있게 해주는 어댑터 프로테인의 경우에는 주요하게 MDR1과 그리고 P62, 즉 SQSTM이라고 칭하는 이런 프로테인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더 중요한 점으로서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으로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잘 이루어진 이런 마이토파지 기전적 아이디어를 차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토파지 메커니즘에 있어서 핑크 파르킨 패스웨이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하단의 이런 모식도들을 참고를 했을 때 우선 대표적으로 CCCP 등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게 되고 막전이가 소실되었을 때 기존 베이절 컨디션에서 이런 그림과 같이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잘려나감을 통해 이런 프로테아솜에 의해 분해되는 핑크원이 마이토콘드리아 아우터 멤브레인에 어큐뮬레이션 되게 되고 이렇듯 이제 핑크원이 안정화되면서 액티베이션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핑크원의 센싱 작용 에 더해서 다운스트림에서 유비키틴 포스폴레이션 및 팔킨 E3 라이게이즈가 마이토콘드리아로 리크루트되게 됩니다. 이 팔킨에 의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아우터 멤브레인상의 VDAC을 포함한 이런 프로테인이 유비키티네이션 타깃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 어댑터 프로테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오토페고솜에 의해서 인걸프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카이네이즈로서의 핵심은 이제 카이네이즈로서의 센서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다운스트림의 이펙터로서 E3 라이게이즈가 타겟에 대한 유비키티네이션 작용을 수행함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토페지가 유도되는 조절 경로가 마이토파지뿐 아니라 즉 한정적으로 마이토파지뿐 아니라 다른 셀렉티브 오토페지 타입에서도 이런 작동하는 조절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하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새로운 팩소파지 레귤레이터리 엑시스 즉 조절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렇듯 이제 기존 규명을 위해서 해당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테크닉에 대한 간략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팩소파지 기전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라이소솜에서의 분해 과정까지를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팩소파지 플럭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이제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M 처리와 SE 플루오린 이중형광 단백질의 C 터미널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프록시멀 타겟팅 시그널 중에 타입 1에 포함되는 서열인 세린, 라이신, 뮤신을 붙여놓은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또 자세히 보았을 때 pH7 상에서의 상대적으로 뉴트럴한 사이토솔상에 존재하는 프록시움에서는 이렇듯 이제 모식도와 같이 M 처리와 SE 플루오린 형광 시그널이 모두 스테이블해서 이렇게 멀지했을 때 이렇게 옐로우 시그널이 지배적으로 보이지만 팩소파지가 인듀싱 되게 되고 만약 페록시움이 오토페고솜을 거쳐서 이렇게 라이소솜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서 pH가 5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M 체리가 SE 플루오린에 비해서 스테이블한 특징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SE 플루오린은 퀸칭되어서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제 M 체리의 레드 시그널만 강하게 디텍션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툴적인 설명에 대해서 전체 실험 과정에 대한 프로시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보고에 따라 가지고 팩소파지를 조절한다라고 알려진 E3 라이게이즈를 포함하는 패밀리를 타겟팅하고 있는 siRNA로 구성된 스몰 스케일 siRNA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셀 베이스드 스크리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A로 병행해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웹 방식의 상단에 팩소파지 검증과 관련된 세포 기반의 실험과 더불어서 기존에 관여하는 팩터들을 이제 더 정교하게 찾기 위해서 여러 캔디데이트를 이제 확보하는 측면에서 퍼블릭 데이터베이스 및 구축된 프로그램 베이스드 타겟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렇게 병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팩스1 디플리션 인듀스드 팩서 파지에 있어가지고 이 우측과 같이 전체적인 레귤레이터리 엑시스를 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바대로 팩스1 디플리션 시에 팩서 파지가 인듀싱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 컨펌하는 차원에서 팩스1 디플리션 인듀스 프로덕션 로스가 이제 오토페이지 디펜던스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메카니스틱 툴적 개념으로 헬라 와일 타입 셀 타입과 그리고 오토페이지 키 레귤레이터인 ATG5에 대한 넉아웃 라인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팩스1 siRNA를 발현시킨 후 프록시오멀 마커로서 사용되는 프로테인인 이런 ABCD3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이뮤노 스테이닝을 진행하고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와일드 타입군에 이제 컨트롤 대비했을 때 SI 팩스1군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ABCD3 펑타가 감소가 되는 것이 이런 ATG5 넉아웃군에서는 다시 레스큐되는 이펙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두 번째를 보면은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같은 셀 타입의 오토페고솜과 라이소솜의 퓨전 블락커라고 알려져 있는 바필로마이신 A1을 트리트해서 조합만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컨트롤 대비했을 때 이제 팩스1 디플리션의 컨디션에서 상대적으로 ABCD3 펑타가 감소가 되는 게 바필로마이신 A1을 트리트한 군에서 다시 리스토어되는 이펙트를 검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팩스1 디플리션에 따른 프록시존과 라이소솜의 코로칼라이제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 프록시존과 그리고 라이소솜의 마커 프로테인으로 사용되는 ABCD3와 램프1을 활용하여 스테이닝 후에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컨트롤 대비했을 때 SI 팩스1 군에서 상대적으로 ABCD3와 램프1의 코로칼라이제이션이 일부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결과를 통해서 보았을 때 팩스1 디플리션 인듀스드 프록시온 로스는 이제 오토페이지 디펜던스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기존에 아까 이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팩소파지와 관련 있는 E3 다이게스 즉 마치 패밀리 중에서 마치 5가 뉴트리언트 디프리베이션 인듀스 팩소파지에 관여한다라는 보고를 바탕으로 이러한 이제 팩소1 디펙 컨디션에서는 다른 마치 프로테인이 아마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팩소1 디플리션 인듀스드 팩소파지 컨디션에서 관여하는 새로운 E3 라이게이즈를 찾기 위해서 헬라셀의 11개의 마치 E3 라이게이즈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siRNA, 스몰 스케일 라이브러리를 SI-PAX1과 컨비네이션을 트랜스펙션하고 스테이닝 후에 ABCD3의 펑타 어널리시스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옆에 그래프를 참고하셨을 때 컨트롤 대비 이제 SI-PAX1 디플리션 즉 PAX1 디플리션 컨디션에서 상대적으로 프록시오물 수가 감소된 현상이 유일하게 마치 7 siRNA의 코트랜스펙션군에서 다시 이렇게 효과적으로 레스큐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틀한 종합적인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팩스1 디플리션에 인듀스드 팩서 파지에 있어서 말치 F7이 E3 라이게이즈로서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통해 최종 캔디데이트로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말치 F에 대한 패밀리 그리고 말치 F7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치 E3 라이게이즈 패밀리의 경우에는 총 11개로 구성이 되고 대부분 특정 오가넬 및 멤브레인에 다킹된 캐노니컬 이렇게 군으로 구성이 되는데 유일하게 마치 F7과 마치 F10만이 TM 도메인이 없는 특징으로 해서 사이토솔에 로컬라이제이션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진 논 캐노니컬 군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마치 F7의 전체 사이즈의 경우에는 704개의 아미노애시드로 구성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E3 유비키틴 라이게이즈로서 셀룰러 펑션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선 스크리닝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똑같이 SI-PAX1과 SI-MARCH-F7을 컨비네이션별로 트랜스펙션 시킨 후 이제 ABCD3 펑타 어널라이시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컨트롤 대비했을 때 SI-PAX1 군에서 상대적으로 감소된 프록션 펑타가 MARCH-F7과 PAX1 이러한 siRNA의 코녹다운 군에서 다시 레스큐되는 이펙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이에 더해서 MARCH-F7 디플리션에 의한 PAX1 디플리션 인듀스드 팩스파지 플럭스 레벨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셀 타입의 앞서 말씀드린 팩스파지 플럭스 모니터링 시스템인 엠체리, SE 플로린 이런 SK를 발현시킨 후 콤포칼 마이크로스코피로 관찰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컨트롤 대비했을 때 이제 SI 팩스1군에서 레드 펑타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이 말치 F7 siRNA와의 코녹다운군에서 다시 감소가 되는 이펙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SI-PAX1 인듀스드 팩서 파지에 있어서 말치 F7이 관여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말치 F7 E3 라이게이즈의 이제 다운스트림에서 작용할 수 있는 유비키티네이션 타겟을
신규로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이제 프록시óm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마마리안 프록시오멀 멤브레인 프로테인 약 50여 개를 1차로 필터링을 하고 이제 뮤사이트DB라고 하는 사이트 프레딕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이 컨피던셜 유비퀴티네이션 사이트를 가량 보유한 후보군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5개를 급여를 추릴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후보군을 바탕으로 이제 말치와 동일하게 스몰 스케일 siRNA 라이브러리 구성 후에 siPEX1과 컨비네이션에서 펑타 어널리시스를 진행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컨트롤 대비했을 때 역시 siPEX1 군에서 상대적으로 감소된 프록시옴이 SLC 25A17이라는 프로틴 siRNA 군과 SIPXNP4 RNA를 코트랜스펙션 시킨 군에서 다시 효과적으로 레스큐되는 이펙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PEX1 디플리션 인듀스드 팩소파지의 유비퀴티네이션 타겟으로는 이런 SLC와 PXNP4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좀 청중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siPEX1에 의한 팩소파지 메커니즘에 있어서 타겟의 유비퀴티네이션이 되어야지만이 저희 가설에 따르면 팩소파지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고, 본 실험과 같이 유비퀴티네이션 타겟을 제거를 해버리면은 이제 유비퀴티네이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팩소파지가 블락된다라는 이런 로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두 번째를 보시면 토폴로지컬 특성과 기전적 노블티를 고려해서 이 두 가지 캔디데이트 중에서 PXNP4로 타겟을 선정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역시 스크리닝 결과를 밸리데이션하는 차원에서 PXNP4의 디플리션에 따른 이런 PEX1 디플리션 인듀스드 팩소파지 플럭스에 대한 이펙트를 추가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보게 되면 앞서와 동일한 팩소파지 플럭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렇게 활용해서 PXNP4 siRNA와 그리고 PEX1 siRNA를 각각 컨비네이션별로 이렇게 발현시킨 후에 그 다음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로 역시 단계적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대비했을 때 siPEX1군에서 상대적으로 증가된 레드 펑타가 PXNP4 siRNA 코트랜스펙션 군에서 다시 감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제 PXNP4가 PEX1 디플리션 인듀스드 팩소파지에 있어서 유비퀴티네이션 타겟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PXNP4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PXNP4의 경우에는 이제 212개, 212개 아미노애시드로 구성되는 프로테인이고, 현재까지 다른 PNP들에 비해서 기능적 스터디가 거의 밝혀지지 않은 프로테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전에 마우스에서 피노타이픽 스터디 차원에서 검증한 논문에 따르면 PXNP4가 소실되었을 때 리피드가 어큐뮬레이션 되는 이러한 표현형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리피드 메타볼리즘에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만 밝혀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해서 이제 하단에 직접적인 프로테인 간의 상호작용 검증 차원에서 PEX1 디플리션에 따른 업스트림 E3 라이게이즈인 MALCF7과 인터랙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셀 타입의 siPEX1을 발현시킨 후 MALCF7 안티바디를 활용해서 이렇듯 이뮤노 프레시피테이션을 진행한 후에 웨스턴을 진행했습니다. 블랏을 보게 되면 이제 PEX1, siRNA 이렇게 발현시킨 군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컨트롤 대비 MALCF와 이러한 MALCF7과 PXNP4 사이의 인터랙션 밴드가 컨트롤 대비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엔도지너스한 MALCF7은 PEX1 디플리션 컨디션에서 PXNP4와의 인터랙션이 강화되는, 즉 인핸스되는 특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PEX1 디플리션 컨디션에서 이런 PXNP4의 유비퀴티네이션 가능 여부와 더불어서 MALCF7에 의해서 조절받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역시 이제 헬라셀 타입을 활용해서 이제 유비퀴티네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테크닉적으로 HA 유비퀴틴 이런 발현 및 PEX1과 MALCF7의 siRNA를 이렇게 컨비네이션별로 트랜스펙션 후에 유비퀴티네이션 어세이를 진행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컨트롤 대비했을 때 PEX1 넉다운군에서 상대적으로 PXNP4의 유비퀴티네이션이 증가되는 것을 1차로 확인하였고, 이는 MALCF7의 siRNA 코넉다운군에서 다시 이렇게 효과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PEX1 디플리션에 의해서 PXNP4가 유비퀴티네이션 타겟으로서 작동할 수가 있으며 업스트림 E3 라이게이즈로서 이런 MALCF7이 이를 매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 심화해서 그렇다면 이제 PXNP4의 어떤 유비퀴티네이션 사이트가 PEX1 디플리션 시 MALCF7에 의해서 조절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뮤사이트DB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 프레딕션을 통해서 컨피던셜 컷오프를 자체적으로 0.4 이상을 두고 상위 3개군을 추렸습니다.
이에 더해서 토폴로지컬 프레딕션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이제 병행해서 필터링 해가지고 각각 사이토솔릭 페이스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각 사이트들에 대한 라이신투 알지닌 로스 오브 펑션 뮤탄트를 제작한 후에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비퀴티네이션 어세이를 진행했습니다. 보면 역시 컨트롤 대비했을 때 팩스1 siRNA와 PXMP4 와일드 타입을 함께 발현시킨 군에서 상대적으로 PXMP4의 유비퀴티네이션 레벨이 증가가 되며 이제 이는 K31R 그리고 K207R 뮤탄트군에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유비퀴티네이션 밴드가 나타나지만 K20R 뮤탄트의 경우에서는 밴드가 디텍션 되지 않는 것을 상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팩스1 디플리션 인듀스드 팩소파지에서는 하단의 그림과 같이 PXMP4의 라이신 20번 장기가 관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간상의 이유로 제가 검증 데이터는 추가적으로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런 PXMP4 siRNA 레지스턴트 벡터를 활용한 이제 팩소파지 플럭스 레벨 등의 검증을 추가적으로 완료를 했고 이에 PXMP4 라이신 20번 장기에 대한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단의 표를 통해서 잠시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팩스1, 디플리션 인듀스드 팩소파지에 있어서 신규로 작동하는 E3 라이게이스와 그리고 유비퀴티네이션 타겟은 아이덴티파이를 이렇게 완료할 수가 있었고 이에 파생해서 E3 라이게이스의 이제 액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는 카이네이즈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의문에 따라서 기존 마이토파지와 이제 라이소파지 등 다른 타입의 셀렉티브 오토페이지에서 카이네이즈 펑션을 통해서 오토페이지 액티베이션을 조절하는 공통된 카이네이즈로 이런 TBK1을 추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카이네이즈는 이제 다수의 다양한 다운스트림의 팩터들을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에 따라서 다른 셀렉티브 오토페이지 대비했을 때 팩스파지에 대한 TBK1의 조절 작용은 상대적으로 규명된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노블한 팩소파지를 조절할 수 있는 카이네이즈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제가 팩스1 디플리션 시에 이렇게 이제 TBK1이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에 TBK1의 세린 172번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TBK1의 액티비티가 증가된다는 보고에 따라서 앞서와 동일한 siRNA 컨디션에서 TBK1 이니비터인 GSK 그리고 MRT 케미컬을 트리트 후에 이렇게 포스포 TBK1 안티바디를 활용해서 웨스턴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컨트롤 대비했을 때 이제 SI 팩스1 군에서 상대적으로 TBK1 포스포 밴드가 증가가 되는 게 그 이니비터를 같이 트리트해준 군에서는 감소가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우선 팩스1 디플리션에 의해서 TBK1이 액티베이션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TBK1이 다운스트림에서 이제 마치F7 즉 E3 라이게이스가 조절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 이제 두 번째 IP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의 포스포릴레이션 어세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우선 컨트롤 대비했을 때 SI 팩스원군에서 마치F7과 TBK1의 인터랙션 밴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인핸스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세 번째에서는 역시 SI 팩스원군에서 상대적으로 증가된 마치F7의 포스포릴레이션 밴드가 TBK1 이니비터 트리트군에서 다시 감소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았을 때 TBK1은 마치F7 업스트림 카이네이즈로서 작용할 수가 있고 추후 마치F7의 어떤 사이트가 관여하는지 여부와 더불어서 마치F7의 포스포 사이트와 팩소파지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이제 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TBK1이 팩스1 디플리션 메리티드 팩소파지 기전에 엑시스 팩터로서 이제 같이 컴바인해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추가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에서 우선 TBK1 이니비터를 활용한 유비퀴티네이션 어세이를 진행했으며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에서 펑타 어세이 그리고 팩소파지 플럭스 어세이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군에서 팩스1 넉다운 군에서 이렇게 증가한 PXMP4의 유비퀴티네이션이 이제 TBK1 이니비터 트리트 군에서 다시 감소가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도 결과론적으로 동일하게 팩소파지 플럭스 역시 TBK1 이니비터 트리트군에서 감소되는 현상을 이렇게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결과를 통해서 보았을 때 팩스1 디플리션 인듀스드 팩소파지에 있어서 TBK1이 업스트림 카이네이즈로서 이렇게 전체 엑시스를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팩스1 디플리션 시 어떤 시그널이 과연 최종적으로 업스트림 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을까라는 추가적 의문에 따라서 기존의 보고들을 좀 참고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참고해보면 2023년도에 오토페지 논문을 비롯한 21년 BBRC 논문에서 이제 팩스원 디플리션 시에 ROS가 증가된다라는 세포 기반 연구가 이제 기존에 밝혀져 있었고, 추가로 마우스 모델에서도 22년도에 이어셀에서 팩스원 소실에 의해서 ROS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표현형을 검증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팩스1 디플리션 메리티드 팩스파지 컨디션에서 이런 이제 ROS 레벨을 확인하기 위함과 더불어 다운스트림 엑시스를 전체적으로 스팀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의 DCFDA 기반의 셀룰러 ROS 레벨을 측정 후에 분석을 하였고요. 그 결과 컨트롤 대비했을 때 팩스1, 이런 넉다운군에서 증가된 ROS가 ROS 스캐빈저인 낙을 트리트했을 때 다시 감소가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번째 TBK1 포스폴레이션 레벨 역시 팩스1 디플리전 시에 증가되는 게 ROS 스캐빈징에 따라서 다시 감소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곧바로 이제 다운스트림의 PXMP4 유비키티네이션 역시 동일한 경향성으로 ROS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팩스1 디플리션 인듀스드 프로덕션 로스가 이러한 ROS 스캐빈저인 낙에 의해서 프리벤션 되는 결과를 통해 이러한 종합적인 결론으로서 팩스1 디플리션에 의해서 ROS가 하단과 같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전체적인 엑시스가 다운스트림에서 조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이제 ROS와 TBK1의 모듈레이션에 있어서 정확한 분자 기전 규명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이에 이제 마지막으로 팩스1 디플리션에 의해서 매개되는 PXMP4 유비키티네이션을 어떤 어댑터 프로테인이 인식해서 최종적으로 오토페고솜을 리크루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팩스파지 어댑터 프로테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진 SQST1과 이제 MBR1을 넉다운 후에 펑터 어세이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컨트롤 대비했을 때 팩스1 디플리션군에서 감소되는 프로덕션 수가 두 어댑터 프로테인 넉다운군에서 모두 다시 이렇게 일부 이펙티브하게 레스큐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중에서도 좀 더 메인리하게 작용하는 어댑터는 이런 MBR1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두 번째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MBR1의 엑시스로서 이렇게 작동하는지 추가 검증을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엑시스 팩터들 중에서 이전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말치F7과 TXMP4에 대한 siRNA를 발현시킨 후에 MBR1과 ABCD3의 코로칼라이제이션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보게 되면 컨트롤 대비했을 때 SI 팩스1 디플리션군에서 증가된 코로칼라이제이션이 이렇게 마치F7이랑 PXMP4 siRNA를 각각 코넉다운한 군에서 효과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팩스1 디플리션 인듀스드 팩스파지 엑시스에서 어댑터 프로테인으로 MBR1이 작동하는 것을 즉 메인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를 끝으로 제가 전체적인 팩터에 대한 서머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팩스1의 지네틱 디플리션에 의해서 ROS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TBK1이 센서 카이네이즈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이 TBK1에 의해서 다운스트림의 E3 다이게이즈인 마치F7이 포스폴레이션 댐을 통해 액티베이션 되면서 최종적으로 PXMP4가 유비키티네이션 되게 됩니다. 이는 MBR1을 어댑터 프로테인으로서 이제 리크루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토페고솜에 의해서 인걸프먼트 되면서 팩소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일련의 엑시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향후 관련해서 팩터들 사이에 더욱 자세한 사이트와 이런 액티비티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디지즈 모델과의 이런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수행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발표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드리고 해당 연구가 성공적으로 발표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지도 교수님, 경북대학교 조동현 교수님께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세포병리 신약개발연구실 이런 멤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연구 노하우와 수많은 이제 디스커션을 함께 해주신 우리 박사님들께 더욱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연구는 세포소기관 연구 전문 기업인 오가시스와 과기부, 식약처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체 수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